안녕하십니까. 애뻑점의 천재들 TV입니다. 오늘 애뻑점의 꼰대들 13번째 이야기는 파리에서 수녀와 원나잇입니다. 오래전에 배낭여행을 간 파리에서의 추억을 토대로 창작한 꽁트입니다. 그럼 파리에서 수녀와 원나잇 동영상을 자막과 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재미 유학생이 나에게 소개해준 숙소는 호텔 아닌 성당 게스트하우스였다. 그곳이 자유여행자인 내가 찾는 값싸고 쓸만한 숙소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가서 내려야 하는 역 이름, 그 역에서 내려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S성당을 찾아가는 약도까지 그려주었다. 그가 X성당의 담당 수녀에게 전화까지 걸어줌으로써 고객 감동을 퍼펙트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파리 지하철 개선문역에서 내렸다. 퇴근 시간대 지하철은 매우 혼잡했다. S성당으로 가려면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막막했다. 매표 창구에다 S성당으로 가는 출구를 물으려 했지만 근무자가 자리에 없었다. 파리 지하철은 준전시 상황과 같았다. 알고 보니 그날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3명이 죽었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파리 경찰과 지하철 회사에 비상이 걸려서 경계가 잠옷 삼엄했다. 검은 유니폼에 화생방 방독면을 쓰고 곤봉을 든 경찰관 3명이 지하철 출구를 막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점 찍어서 검문을 하고 있었다. 센스 없이 경찰관 하나를 붙들고 S성당으로 가려면 어느 출구로 가야 하느냐고 묻고 나서 바로 후회했다. 불난 중국 식당에 가서 호떡 한 개 사겠다고 값을 묻는 것처럼 예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잠자는 사자의 아가리에 칫솔을 갖다 대고 칫솔질을 서비스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이 나를 검문해 주도록 제 발로 가서 얼쩡거리다 표적이 되고 말았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신분증 싫어요. 내가 범죄자도 아닌데 왜 당신들에게 불신 검문을 당해야 하죠? 우리는 파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시고 여행 가방 속에 폭발물이 들어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은 내 가방 앞에서 주저앉아 가방이 수상하다고 확신한다는 듯이 성취감에 도취되어 혓바닥을 내밀고 헉헉대고 있었다. 여권을 제시하고 소통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못해 손짓과 발짓으로 난리 부르스를 주어도 소통이 되지 않았다. 경찰관이 어디선가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왔다. 여권을 나에게 되돌려주면서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S성당을 찾아가는데요.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저녁에 S성당에는 뭐하러 가십니까? 자러 가는데요. 성당은 기도하는 곳이지 자는 곳이 아닌데요. 성당 안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당신이 성당에 폭발물을 설치하려고 가진 않겠지만 당신 여행용 가방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부득이 가방을 열어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는 해양범이 아니거든요. 내 가방을 열어보고 싶거든. 판사의 영장을 가져오세요. 판사의 영장이요? 당신의 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영장을 제시하면서 범죄를 어떻게 예방합니까? 꼭 영장이 필요하다면 받아올 수는 있죠. 하지만 판사들이 퇴근했으니까 내일 아침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파출소에서 하룻밤을 자야 합니다. 여행 가방을 잠깐 열어 보여주고 떠날래요? 아니면 파출소에서 하룻밤을 잘래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내 가방을 열다가 폭발물이라도 터지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당신들의 생명이 위험을 무릅쓴다면 보여드릴게요. 당신도 가는 길이라면 같이 가고 싶어요. 장군, 멍군. 검은 유니폼의 경찰관 3명이 내 가방을 둘러싸고 테러리스트를 하나 붙잡았다는 성취감에 들떠 있었다.
나를 테러리스트로 검거해서 1계급 특진을 하겠다는 결계가 얼굴에 가득 차 보였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가방에서 나는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당신이 혹시 사람을 죽여 토막쳐서 가방에 넣어 옮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찰의 무례함을 용서하기 싫었지만 갈 길이 바쁜 관계로 못마땅한 얼굴로 가방 열쇠를 풀고 내 가방에 오장육부를 펼쳐 보여주었다.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보세요. 가방에서 시체 토막을 찾아내지 못하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 개자식을 내 저녁 식탁에 올려도 괜찮겠죠? 우리 베테랑계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 가방이 냄새를 피웠기 때문에 우리 경찰관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내 가방 속에 숨겨두었던 사적인 비밀들이 노출되고 말았다. 경찰관들의 눈동자들은 내 가방 속에서 숨막혀 있던 속옷, 양말, 메모장, 상비약 등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점검했다. 경찰관들이 내 여행 가방을 뒤집어 이것저것 마냥 뒤적거려 놓자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가방 속의 내용물들이 세렝게티 초원에서 사자군단에게 잡혀 먹이가 된 임신한 얼룩말의 내장처럼 처참하게 드러났다. 옷가지를 하나하나 들고 탈탈 털고 주머니 속까지 수색했다. 김치를 담은 유리 커피병이 금이 가서 피를 흘리고 누워서 몇 벌의 옷을 적시며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경찰이 김치병을 꺼내들고 이게 뭐냐고 묻는다. 경찰들에게 한국 반찬이라고 설명했지만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한다. 할 수 없이 상처난 김치통 뚜껑을 열어 보여준다. 그들은 오른손으로는 코를 막고 왼손으로는 치우라고 손사래를 쳤다. 자원봉사 통역 학생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건 우리나라 고유한 전통 음식인 김치라고 합니다. 당신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꾸리꾸리한 음식을 먹는단 말인가요? 당신네 나라는 식량 부족 국가인가요? 시체에 썩은 냄새나는 음식을 먹고 어떻게 살아요? 참 안됐다. 당신들도 포도를 섞여서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포도 섞인 물이 곧 와인이거든요. 당신들도 와인을 매일 마시며 살고 있듯이 우리도 매일 김치를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럼 당신이 김치를 직접 먹어볼래요? 내가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아그작 씹어 먹으면서 경찰관들에게 너도 한 입 먹어볼래? 라며 그들에게 김치 한 조각을 건네주려 하자 그들은 패스트 환자 피하듯이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선다. 너희들은 파리 경찰이니까 우리 한국민이 먹는 음식은 알 리가 없겠지. 속으로 생각한다. 인간이 먹는 음식을 핥아먹는 파리들이 생각났다. 파리 경찰들은 전반적으로 무시겠다고 파리 표류기에 기록을 남겨 후세에 알려야겠다. 경찰이 현행범 체포라는 목표를 접은 듯 협조해주어 고맙다며 가방을 다시 싸라고 말했다. 짜증 섞인 얼굴로 옷을 개어 가방에 넣으면서 경찰관과 냄새를 잘못 맡아 나를 괴롭힌 경찰견을 번갈아 노려보았다. 걔는 아직도 내 가방에 코를 갖다 대고 미련이 남은 얼굴로 끙끙거리고 있었다. 경찰들은 미안했던지 나를 페트롤카로 S성당까지 데려다 주었다. 밤이 깊은 시간이라 성당 문은 닫혀 있었다. 초인종을 두어 번 누르자 검은 제복에 하얀 카라를 한 할머니 수녀가 긴장한 얼굴로 현관문에 주머니처럼 붙어있는 유리 조각 문구멍으로 경찰과 나를 확인하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경계하는 눈빛을 감추지 않았다. 밤중에 웬일이세요? 어제 저녁 여기서 잔 미스터 차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미스터 A입니다. 할머니 수녀가 혼자서 킥킥 한참을 웃었다. 왜 웃으시는데요? 당신 이름이 미스터리라고요.
자기 이름조차 모르는 청년이 배낭여행을 어떻게 할까 싶어 웃음이 나오네요. 농담 그만하시고요. 수녀님, 게스트하우스에 방 하나 구하러 찾아왔거든요. 미스터리 형제가 늦게 와서 빈방이 없어요. 다만 휴가가신 신부님 방 앞에 조그만 휴게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하룻밤만 잘 수 있을까요? 그럼 방값은 얼만데요? 길 잃은 양에게는 돈을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서 돈을 안 받을 생각이에요. 빈방이 나오면 한 칸 배정해 줄게요. 빈방은 필요 없어요. 파리에 일주일 머물 건데 내내 휴게실에서 자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게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루만 공짜로 재워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몸을 대충 씻고 휴게실에 할머니 수녀가 내준 이부자리를 깔고 불을 끄고 잠을 청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성당이 틀림없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망가진 악기 소리처럼 찌그덕거려 귀에 거슬린다. 성당 내부가 유령의 집처럼 괴괴하고 적막하다. 높은 종탑 종루에서 노트르담 꼽추가 줄을 타고 내려올 것 같다. 어쩌면 오페라 유령이 나타나 밤새워 젊은 수녀와 비밀 연애를 하며 노는 장소 같았다. 우연히 마귀가 나타나 내 목을 조른 뒤에 내 피로 배를 채우려 들면 어쩌다. 나는 이역만리 타국에서 죽음을 맞아야 할 것인가. 장가도 못 간 사내를 마귀가 데려가게 놔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께 무서운 마귀를 쫓아달라고 기도했다. 명동성당 지하실에 몇몇 신부들이 잠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너무나 후회스럽다. 이 성당의 지하실에도 서너 개의 관 속에서 신부들의 미이라가 숨이 막힌다고 아우성을 치며 관 뚜껑을 열고 탈출해서 쉬었다 가려고 휴게실에 들릴지도 모른다. 그런 류의 계기 영화도 괜히 봤다 싶다. 군대에서는 무적의 사나이가 아니었던가. 밤이 이슬개지자 미이라 하나가 관 뚜껑을 열고 나와 나를 향해 돌진해 오더니 피 묻은 두 손으로 내 목을 조른다. 나는 젖먹던 힘까지 동원하여 발버둥을 친다. 배고픈 드라큘라는 힘이 나보다 훨씬 셌다. 사람 살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목소리는 커지지 않는 대신에 공포감은 나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운다. 잠옷바람의 수녀 할머니였다. 꿈을 꾸었나봐요. 비명소리가 들려서 달려왔지요. 파리에서 배낭여행 첫날 밤. 값싸고 훌륭한 그러나 마귀들의 영혼들이 득실되는 휴게실에서 잠옷을 입은 할머니 수녀와 함께 원나잇을 하면서 입에 침이 마도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다. 오늘 파리에서 수녀와 원나잇 동영상이 시청자 여러분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감상의 소감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